안녕하십니까. 엘성건축의 이병관 건축사입니다. 2023년 2회 평면 설계 해설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일단 다목적 공연장이 있고요. 복합 상가가 있다고 했습니다. 공연장과 상가가 같이 있다는 뜻이겠죠. 과제의 개요 보면 다목적 공연장이 있는 복합 상가를 신축하고자 한다. 증축, 대축, 재축이 아니라 신축하고자 한다. 대지의 환경적 맥락과 이용자 동선을 고려하여, 그럼 이용자 동선을 주어지겠죠. 대지의 환경적 맥락이 무엇일까요? 자, 대지 단면이 이렇게 돼 있고요. 옆에 상가가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향은 이렇게 있고 이쪽으로 밝은 향, 그러면 채광의 조건이 주어질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도심축에 대한 조건이 주어질 수도 있고요. 어번 엑시스, 내추럴 엑시스 모두 다 주어질 수가 있겠죠. 자, 단차는 얼마 차이 난다? 4m가 차이 난다. 자, 여기서 중요한 팁 하나 말씀드릴게요. 말이 안 돼도 자꾸 그려서 고쳐나가라. 이 말은 뭐겠어요? 여기까지 읽었을 때 생각나는 다이어그램을 꼭 그려보고요. 이 그려보는 훈련을 계속해서 해보는데, 물론 답하고 다를 수도 있어요. 답하고 다르더라도 계속해서 그려보는 훈련을 해라, 이 뜻입니다. 1층과 2층 평면도를 작성하시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1층과 2층 평면도를 한번 작성해야겠죠. 자, 지상 1층, 2층 평면도를 작성하는데요. 자, 그러면 하나씩 볼까요? 설계 조건 나와 있습니다. 설계 조건. 건축계요. 자, 용도 지역이 나왔는데 준주거 지역이네요. 일가, 막가, 건. 1조건, 가각전제, 막다른 도로, 가로구역별 최고 높이, 건축선 제한. 1조건 제한 없고요. 그 다음에 가로구역별 최고 높이 없고요. 막다른 도로 형성 안 돼 있고요. 가각전제 해당 사항 없고요. 건축선 제한은 모르죠. 주어질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계획대지의 대지 현황도를 참고하라. 그래서 뒤쪽에 대지 현황도를 봤더니 어떻게 되어 있느냐. 대지 현황도가 자, 이쪽에서부터 이쪽까지 몇 메타 나와 있고, 여기에 20m 도로가 지나가고, 이쪽에 7m 도로가 지나가는데, 이쪽에 상가가 있고, 이쪽에 상가가 있고, 이쪽에 상가가 있고, 이쪽에 상가가 있고, 이쪽에 4m 보행자 도로가 지나가고, 4m 보행자 도로 위쪽에는 뭐가 있고, 이쪽에는 주거지가 있고, 뭐 이런 것들을 쭉 한번 그려보라는 뜻이죠. 대지 현황도가 나오면 무조건 한번 그려보는 훈련 꼭 필요하다. 한번 설명드렸습니다. 자, 규모는 지상 2층이다. 지상 2층인데 한계층은 4m. 그 다음에 꼭대기층은 5에서 7m가 나와 있는데 1층, 2층 주어지고 있다. 철근 콘크리트조다. 스판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겠다. 자, 8m, 9m, 10m 정도 정해져 있지 않을까 봅니다. 지상 1층, 지상 2층, 5에서 7m, 4m.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이고요. 건축물의 용도 보면 제1종, 2종 근린생활시설이다. 그러면 특별한 시설들은 들어가지 않을 거다. 대지 면적 1428평방미터 나와 있죠. 42 곱하기 34 했더니 이렇게 나오네요. 건폐율 70%, 용적률 300%. 그러면 다 적어봐야겠죠. 999.6이 건폐율 최대 한도네요. 자, 그 다음에 용적률은 300%인데 2층밖에 안 짓죠. 그러니까 건폐율 맞춰주면 용적률은 맞춰주겠죠. 승강기는 한 대가 있는데 장애인 겸용 승강기라고 합니다. 주차는 8대인데 장애인 전용 주차 한 대를 포함해서 8대예요. 그러면 쭉 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1부터 8까지 놓으면 2.5 곱하기 8대 더하기 1 하면 얼마 나옵니까? 약 21m 정도 나올 거다. 한번 그려봤어요. 자, 말이 안 돼도 항상 그려보는 훈련을 해라.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내용이죠. 자, 소요 면적 및 설계 조건 나와 있어요. 소요 면적 및 설계 조건. 단위는 평방미터네요. 자, 모듈을 봤더니 150, 125, 25, 100. 그러면 50 모듈이 기본 모듈로 보고요. 기본 모듈로 잡아서 그 다음에 3, 2.5, 0.5 이렇게 써 나갔어요. 자, 6, 이거 모듈 틀려도 돼요. 하지만 일단 잡았다 이거죠. 모듈이 50이라는 걸 기본으로 잡고, 그 다음에 그것이 맞는지 틀린지 우리가 확인하는 훈련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자, 전면 상가는 개별 상가가 25평방미터가 6개가 있고, 후면 상가는 개별 상가가 25평방미터가 5개가 있다. 2개가 차이가 있네요. 개수 차이가 좀 있는 거고요. 청년 카페는 10m 도로변에 있어라. 이 말은
앞쪽에 나와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가져왔어요. 공용 공간에 로비, 복도, 계단실, 승강기, 화장실이 있는데 요게 100평방미터다. 모듈은 2개 정도 되겠어요. 주차장이 300평방미터다. 그러면 6모듈이고요. 합해서 700평방미터다. 그럼 한 14모듈 정도 되네요. 주차 진입로 폭 3.5m 이상. 자, 주차 진입로가 땅에 묻히는 건가 고민해 보고요. 그 다음에 폭이 3.5 이상이니까 최소한 얼마는 돼야 되겠어요? 4m 이상은 돼야 되겠다. 중심간 거리가 4m 이상은 돼야, 최소한 4m 이상은 되어줘야 안목거리로 우리가 치수로 봤을 때 안목 치수로 3.5는 나오지 않겠느냐. 기둥 치수가 500이라고 봤을 때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죠. 자, 그러면 지하로 들어가서 그 다음에 자연지반이 뒤에 또 나와요. 그 다음에 25니까 25모듈이면 이쪽이 6m고 그러면 여기가 4.1이네요. 그러면 25평방미터네요. 그러면 6대 4.1이네요. 그러면 1.5대 1 정도 돼요. 그죠? 이거는 이제 뒤에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2대 1로 맞춰달라고 했죠. 2대 1 이하인지 이상인지, 저게 2대 1 이하인지 이상인지는 맞춰봐야 되겠죠. 자, 다목적 공연장 나와 있어요. 다목적 공연장 270평방미터고요. 고정형 객석 없고요. 그 다음에 내부에 기둥이 없다. 객석도 없고 기둥도 없다. 객석과 기둥 그리면 안 된다라는 뜻이고요. 공연 지원 공간 50평방미터고요. 한 모듈이죠. 공연장에 연접돼 있다. 연접했다. 붙어 있다. 서로 출입문을 만들 수도 있다. 카페테리아 40평방미터. 포이어 공간과 연결된 실내 개방형이다. 실내 개방형이다. 벽이 없다.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카페테리아, 그래서 점선으로 한번 돌려봤습니다. 근린상가 운영사무실은 40평방미터, 임대사무실은 150평방미터, 개별사무실 50평방미터짜리 3개라고 나와 있네요. 자, 그러면 공용공간, 로비, 포이어, 그 다음에 복도, 계단실, 승강기, 화장실 270평방미터, 장애인 화장실을 설치하고 남녀를 구분해라. 그러면 2층만 장애인 화장실이 있다는 거 별표 한번 쭉 해보고요. 그 다음에 속에 820평방미터, 약 16.4 모듈이죠. 그럼 2층이 더 크네요. 1층보다. 1층은 14모듈, 그 다음에 2층은 16.4 모듈. 2층이 더 크다. 그러면 왜 크냐? 어디가 크냐? 고민해 봐야 되겠죠. 여기서 고민하는 흔적 남겨둬야 된다. 내가 고민했다? 그러면 퀘스천 마크를 놔두든지, 왜 그러냐? 왜 더 크냐? 어디가 있느냐? 문제 어디에서 또 주어지느냐? 이걸 찾아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간단하게 다이어그램 하나 그려지는 거죠. 카페가 있고요. 포이어 공간이 있고요. 공연장이 있고, 그 다음에 공연 지원 공간이 있고요. 붙어 있다고 했으니까 붙어 있고요. 카페는 떨어져 있는 거죠. 포이어 공간을 주고 떨어져 있다. 이거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외부 공간 나오네요. 외부 공간은 진입마당인데 야외 무대가 있고, 그 다음에 요거는 100이다. 평방미터. 그러면 모듈은 2개 정도 되는데 자연지반에 배치해라. 그러면 지하가 아니다. 그러면 밑에 지하가 들어가지 않는다. 밑에 건축물을 배치하면 안 된다. 인공지반이 아니라 자연지반이다. 좋은 뜻, 좋은 용어, 계속해서 발생할 수 있는 문구 확인해 보고요. 외부 공간과 각실의 면적은 5%의 증감이 가능하다. 그럼 100이면 95까지 가능하고 105까지 가능하다. 이 말이죠. 연결 통로나 노대 등의 하부는 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허허, 어딘가 봤더니 연결 통로와 노대구나. 연결 통로가 있겠구나. 노대도 있겠구나. 가만히 있어봐. 노대는 어디에 있다란 뜻일까 고민해 보고요. 노대 이거 어디다 적어놔야 되겠다. 자, 그러면 연결통로, 그러면 직통계단 연결통로 여기 지금 나와요. 직통계단 연결통로. 자, 그러면 연결통로가 2층에 있고 그 다음에 직통계단이 있다가 또 문구가 나오죠. 그것들이 2층의 공용공간에 해당된다. 그러면 연결통로 공용공간에 팁들이 나와 있는 거고요. 자, 포이어는 공연장 관객의 대기 공간이죠. 휴게 공간이다. 포이어, FOYER. 로비와 객석 사이의 휴게 시설을 포이어라고 합니다. 자, 이 용어를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 뜻을 모르겠다 해도요.
일단 포이어라고 써놔야 되겠죠. 어디에 써놓으니까 공연장 관객의 대기 공간과 휴게 공간이라고 써놓고요. 그 다음에 포이어는 점선으로 표시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일단 모듈을 한번 도전해 봤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34m고요. 양쪽으로 1.5씩 띄었어요. 그랬더니 남는 게 31m네요. 나누기 4를 했더니 7.75가 나오고요. 나누기 3을 했더니 10.3이 나왔어요. 10.3은 아니니까 4개로 나눠진다는 뜻이겠고요. 그러면 청년 카페는 이쪽 10m 도로에 붙어 있다는 뜻이고요. 개방형 보행 통로가 있다라는 뜻이 있고요. 개방형 보행 통로는 어딘가 만들어져 있다라는 뜻이고.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42m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5 띄고요. 그 다음에 6m, 8m, 6m 띄었더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21.5 정도 되네요. 21m로 놓을 수도 있고요. 그랬더니 남는 게 약 한 21m인데요. 나누기 3을 했더니 7, 나누기 4를 했더니 5.25. 그러면 세 모듈 잡혀지는 거네요. 그러면 위쪽으로 세 모듈 잡혀진다는 뜻이고요. 위로 세 모듈, 하나, 둘, 셋, 세 모듈 잡혀진다는 뜻이고요. 이쪽으로 네 모듈 잡혀진다는 뜻이겠네요. 자, 그러면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 잡혀지는 거네요. 위쪽에서. 아래쪽은 주어졌죠? 6이라는 치수가 쭉 가고, 6이라는 치수가 쭉 가고, 그 다음에 8m는 비어있는 공간으로 표현되는 거니까요. 요거는 봤어요. 자, 그러면 모듈이 50평방미터면 7에 7이 기본 모듈인데요. 여기가 이제 8 모듈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8에 6이다, 48. 이거를 계속해서 가르쳐 주고 있는데, 어디에서 가르쳐 주고 있는지 우리 한번 찾아보도록 하죠. 자, 3번 고려사항 들어왔어요. 고려사항 참 중요하죠. 고려사항 어떻게 고려할 것인가. 건축물은 인접대지 및 도로 끝에서부터 1m 이상 이겨가라. 그러면 건축물은 이겨가라 했으면 중심치수는 최소한 1.5는 이겨가라는 뜻이겠죠. 자, 그러면 이쪽이 42m, 이쪽이 34m. 그러면 남는 게 얼마? 이쪽으로 3m 빼지고, 그러면 건축 가능 영역이 대략적으로 나와요. 중심치수니까. 그러면 이쪽에 한 31m 남을 거고 이쪽에 39m 남으면 그 안에 건물이 들어선다. 그 안에 건물이 들어선다. 이런 뜻이겠죠. 주차장은 20m 도로에서 진출입하며 지상 1층에 배치한다. 자, 그러면 자, 2번 강조라고 써놨는데요. 어디 써져 있어요? 자, 이 아래쪽에서 보면 여기 분명히 주차장은 이렇게 써놨어요. 그런데 쭉 따라가 봤더니 어디 또 써놨어요? 자, 어디다 써놨어요? 여기다 또 써놨죠? 그럼 2번 강조했어요. 자, 주차장이 20m 도로 쪽에 있다고, 그 다음에 지상 1층에 있다고 2번 강조했다. 그러면 우리는 무조건 따라가야 된다. 자, 내 생각과 다르다. 그래도 가야 된다. 지상 1층에 있는 거다. 그 다음에 20m 도로에서 진출입한다. 20m 도로에서 진출입한다. 7m 도로에서 들어올 줄 알았더니 20m 도로에서 들어오네. 그러면 왜 들어오는지 고민할 필요 없이 그대로 받쳐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파묻힌다는 뜻이구나. 1층에 파묻힌다. 자, 왜 4m가 차이가 나는데 이 땅에 1층이 들어오니까 여기에 파묻힌다라는 뜻이겠죠. 자, 그 다음요. 근린상가는 주변 대지의 도시적 맥락 여기 나왔죠. 근데 아까 어디에 또 나왔었어요? 여기서도 또 맥락이 나왔네요. 그럼 맥락 2번 나왔어요. 자, 2번 나온 거 우리가 기본적으로 항상 중요하다라고 했죠. 그래서 자, 맥락 중요하다. 아까 주차장도 마찬가지죠. 2번 나왔어요. 20m 도로에서 들어오고 지상 1층에 설치한다. 그 다음에 여기서 다시 또 쭉 하면 지상 1층에 설치하는 주차장 2번 나왔다. 2번 나온 건 무조건 중요하다. 다시 한번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지상 1층 근린 상가는 외부에 직접 진입하도록 하여 개별 상가의 평면 비율은 1:2를 넘지 않도록 계획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1:2를 넘지 않도록 하면 1:2. 자, 그러면 어디가 비례가 맞겠어요? 자, 봅시다. 이쪽이 2:1이라는 뜻인데요. 평면 비율이 2:1인데 3:1이면 넘어가는 거죠. 1:3이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1:1.5 아까 앞에서 했죠? 1:1.5면 뭐죠? 들어가는 거다. 그러면 모듈을 가르쳐 주고 있다.
모듈을 가르쳐주고 있다. 쭉 따라가서 어디 한번 볼까요? 밑으로 쭉 내려가서 모듈을 가르쳐주고 있다. 모듈을 뭐라고 가르쳐줬냐? 자, D례를 1대1로 만들지 말라라고 가르쳐줬다. 50 모듈이 있는데 50 모듈은 7, 7 이거는 아니다. 그래서 아니다. 그러면 8, 6 이거는 뭐냐? 모듈이 가르쳐주는 거다. 48 모듈이니까 8.1로 가든가 아니면 6.3으로 가든가 그렇게 해서 우리가 50평방미터를 만들어줘라. 그러면 뭐 8에 6.3이든가 아니면 8.1에 6.2든가 여기서 왔다 갔다 할 거다라는 거죠. 자, 이 모듈이 아닌 이유는 D례를 만들어 줬기 때문에 아니라는 뜻이에요. 알겠죠? 예, 그러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8에서 8.1 모듈을 맞춰줘야 되는 거다. 물론 주차가 기둥이 있고요. 기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주차가 3대가 들어가려면 최소한 이쪽부터 여기까지 7.5. 그 다음에 기둥 포함하면 기둥이 500이라고 놓고 봤을 때도요. 최소한 8m는 있어야 된다. 아시겠죠? 그래서 8.1 정도 보통 보는데요. 실무에서는 뭐 8m도 상관없다. 그렇게 2번 강조했고 모듈을 가르쳐줬다. 앞에서는 7에 7인 줄 알았더니 여기서는 8에 6으로 가르쳐주고 있구나. 고맙다. 감사드려야 되겠죠. 우리가 모듈을 가르쳐주는 출제자는 항상 감사히 여겨야 돼요. 그렇죠? 그 다음에 자 봅시다. 위에서 봤을 때 2번 가르쳐줬는데 2대2를 넘지 않게 하라고 했으니까 감사하게 2대2를 넘지 않게 하고요. 그 다음에 후면 상가를 위한 개방형 보행 통로를 20m 도로에 접근하도록 계획한다. 후면 상가를 위한 개방 보행 통로. 그럼 상가가 2개가 있는데 앞에는 전면이고 뒤에는 후면이네요. 자, 전면 상가가 있고요. 후면 상가가 있는데 여기서 이쪽으로 쑥 들어가는 뭐가 있다고요? 개방형 통로가 있대요. 그러면 개방형 통로는 어디 있는 거예요? 1층에 있는 거고 이거는 공용 공간이죠. 그래서 우리가 줄을 여기서 이쪽으로 쫙 보내서 어디까지 보내느냐? 자, 여기까지 보내서 공용 공간에 내가 적어놨다. 개방형 통로 이렇게 쭉 적어놓는다. 자, 다시 한번 봤고요. 그 다음에 청년 카페는 10m 도로에 면하여 계획한다. 면해라. 그러면 붙어라라는 뜻이죠? 네, 붙어라는 뜻입니다. 청년 카페는 10m 도로에 면하여 계획한다. 어디다 적어놔야겠어요? 자, 청년 카페 쪽에다 적어놔야겠죠? 청년 카페 10m 도로에 붙어라. 자, 진입마당과 야외 무대는 북측 보행자 전용 도로에 면하여 계획한다. 진입마당과 야외 무대는 북측 보행자 전용도로, 북측 보행자 전용도로가 있어요. 그러면 북측 보행자 전용도로에 진입마당과 야외 무대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다목적 공연장 출진 입장은 북측 보행자 전용도로, 북측 보행자 전용도로, 북측 보행자 전용도로. 계획하여 야외 무대와 연계한다. 야외 무대와 연계한다. 공연장이 들어간다. 그러면 최소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중심선으로 얼마를 떨어뜨려야 되는지 34가 치수니까요. 200 나누기 34 해보면 되겠죠. 그래서 면적 200 나누기 34를 했더니 5.88이 나왔어요. 5.88 그죠? 5.88이 나와서 최소한 6m 잡고요. 그 다음에 뭐 한 6.5m는 떨어져 있어야 되지 않느냐. 뭐 6.5, 7m 정도 떨어뜨리면 되겠네요. 그러면 7 곱하기 34 하면 우리가 이제 건축물의 외부 공간이니까요. 7에서 1.5를 뺀 5.5란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뭐 한 8m? 7.5m? 최소한 7.5m는 떨어뜨려야겠네요. 요거 좀 주의하시고요. 요게 이제 중심 치수다. 벽지 치수가 아니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운영 사무실과 임대 사무실은 공연장 영역을 잇는 연결 통로 어디 있다? 2층에 있다. 어디 있다? 공용 공간에 있다. 그래서 쭉 보시면 연결 통로 연결했죠. 여기서 쭉 가서 여기다 연결 통로라고 적어놨네요. 그러면 2층에 연결 통로와 직통 계단이라는 거는 지금 아시다시피 내용을 우리가 2번 강조하면서 보여주고 있다. 자, 여기서
운영사무실과 임대사무실은 별도의 직통계단. 직통계단 어디 있다? 그것도 쭉 가서 어디에 있다? 2층에 공용공간에 있다. 그래서 2층 공용공간 이렇게 연결해 놨어요. 노란 줄이 가고 있죠. 그 다음에 승강기 장애인 겸용 승강로 내부 치수는 2.4에 2.4다. 2.4에 2.4 더하기 0.1 이거 뭡니까? 중심치수니까 안목치수니까 중심치수로 바꿔야겠죠. 그러면 2.7 곱하기 2.7 정도 되는 거죠. 자, 여기서 팁 하나. 안목치수가 나왔다. 유효치수가 나왔다. 그럼 무조건 더하기 0.1을 해라. 그러면 중심치수로 환산을 해놓고 미리 대기하고 있어라. 왜 줬을까? 왜 줬을까요? 이거 좀 고민해 봐야 되겠죠. 이 치수를 왜 줬을까? 장애인 화장실 내부 유효치수는 1.6에 2.0이다. 이 치수도 왜 줬을까? 고민해 봐야겠죠. 자, 그러면 중심치수라면 1.8에 2.2 정도 되는 거네요. 요거 우리 알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건폐율도 확인을 해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방화구역의 피난 안전 무장애 에너지 절약을 고려하라.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2번 나올 수도 있어요. 시험에서 2번 나왔을 때 틀리면 안 되겠죠. 자, 그러면 방화구역의 피난, 방화구역 해야 되고요. 층별 방화구역 방화문 설치해야 되고요. 직통계단 2개소 설치해야 되고요. 피난은 직통계단 2개소 설치하면 끝나는 거죠. 그 다음에 안전 무장애, 장애인은 무조건 화승경 화장실과 승강기와 경사로 설치해야 된다. 장애인 화승경 암기사항이고요. 에너지 절약 계획해라. 복층유리 넣어라. 방풍실 넣어라. 그 다음에 수평 루버 넣어라. 수직 루버 넣어라. 요겁니다. 그래서 세 가지 에너지 절약 계획이 나오면 복층유리, 방풍실, 그 다음에 수직 루버, 수평 루버 집어넣고요. 무장애, 장애인 관련 시설이 나오면 화승경, 화장실, 승강기, 그 다음에 경사로. 피난과 안전에 관한 방화구역에 관한 게 나왔다. 층간방화구역, 방화문, 직통계단 2개소 주의하셔라. 내용 확인했고요. 그 다음에 중심선, 주요치수, 출입문이 여기서 보면 방화문이네요. 2번 강조했다. 별표 표시했습니다. 감사하게도 2번 말씀해 줬네요. 그 다음에 바닥 레벨, 이거 빠뜨리기 좋죠. 바닥 레벨 이거 빠지면 안 되고요. 경사로를 안 만들려면 바닥 레벨을 똑같이 만들어야겠죠. 실명, 그 다음에 실면적 있네요. 아하, 이거 놀아갈 수 있겠어요. 이거 틀리면 안 되겠죠. 자, 실면적이 중요합니다. 벽과 계급으로는 구분되도록 해라. 뭐 문 다니까 당연히 계급으로는 구분하겠죠. 지상 1층 평면도에 지상 2층 상부 외곽선을 점선으로 표시해라. 이것도 중요합니다. 이것도 중요해요. 2층이 더 크다라는 뜻이죠. 2층이 더 크다. 앞에서 한번 설명을 했고요. 여기서도 2층이 더 크다 설명을 했어요. 면적이 더 크니까 2층이 더 크겠죠. 그래서 2번 강조했다. 2층이 더 크다. 2층이 더 크다. 2번 말했다. 흙에 묻히는 부분은 묻히는구나. 지상 1층 평면도에 표현한다. 흙에 묻힌다. 주차장이 묻히고 있구나. 요거 확인됐습니다. 그러면 실면적에서 단위를 밀리미터와 그 다음에 평방미터로 적어놨어요. 그러면 채점하겠다는 뜻이죠. 그래서 실면적 적었는지 안 적었는지 확인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확인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팁 하나. 공용공간 구성요소 리스트업이 꼭 필요합니다. 앞에서 보시면 여기서 공용공간 리스트업들을 쭉 하고 있죠. 여기도 하고 그 다음에 여기도 했어요. 이 리스트업을 꼭 필요한 이유는 우리가 시험 문제 보면서 하나씩 풀 때, 자, 예를 들면 방화문이나 연결통로, 그 다음에 장애인 화승경, 그 다음에 복층유리, 그 다음에 연결통로, 개방형 통로, 그 다음에 화장실은 2층에 놔야 되고 승강기는 1, 2층 같이 놔야 되고 경사로는 1, 2층에 놔야 되는데 1층과 2층에 가급적이면 안 놓는 게 최고고, 개방형 통로는 1층에 있고 연결통로는 2층에 있고 복층유리는 1, 2층 다 적용되고, 자, 요것들이 어떻게 보면 공용공간에 들어가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공용공간에 들어가는 것들을 한번 리스트업을 했다. 중요하다. 리스트업 한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알려드릴 내용이 하나 있어요. 자, 층고가 4m가 나왔죠. 그러면 층고가 4m 나왔다. 그러면 계단은 얼마 정도 될까요? 층고가 4m 나왔다. 여기가 6m고 여기가 3m면 1.5 띄고 그 다음에 3이 남았어요. 3에 10칸이면 11줄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11칸이면 12줄이 나와요. 300씩 10칸 할 거냐, 270씩 11칸 할 거냐, 이거 중요하죠. 그 다음에 층고가 4m래요.
그러면 22줄로 하면 0.18, 24줄로 하면 0.16이네요. 그러면 뭐 충분히 가능하다는 뜻이죠. 즉 층고가 3m면 계단은 3의 6까지 가능하다. 자, 24줄이 나와서 0.18씩 해도 4.3까지 가능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계단이 3 곱하기 6이면 얼마까지 가능하다? 4.2까지도 가능하다. 4.2까지도 충분히 가능하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하지만 미리 계산해 두어야 된다. 시험장에서 이거 계산하고 있을 수는 없다. 그래서 층고가 4m다. 층고를 왜 줬을까? 물론 단차가 4m 지니까 줬어요. 근데 층고가 4m면 계단은 3 곱하기 6이면 충분하다. 알고 계셔라. 중요하다. 다시 한번 강조 드립니다. 자, 이상으로 건축사 자격시험 2023년도 2회 문제지를 이용한 프로세스 대략적으로 한번 설명드렸어요. 자, 이 내용들 여러분들이 쭉 암기하시면서 계속 프로세스를 가지고 풀어봐야 되고요. 여기서 가르쳐드리는 팁들 몇 가지 주의하시면서 확실하게 찾아 나가야 된다. 놓치면 안 되기 때문에 2번, 3번 강조한 것들 다시 한번 설명드렸다. 내용들 꼭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잊지 말고 계속해서 이 팁들을 찾아나가는 훈련들 꼭 하셔라. 자, 이상으로 2023년 2회 건축사 자격시험 첫 페이지 문제지를 이용한 프로세스를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강좌에서 두 번째 페이지를 가지고 모듈과 형태를 만들어가는 훈련들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건축사 자격시험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특히 평면 문제 같은 경우는 몰라도 무조건 다이어그램화 그려라. 그 다음에 말이 안 돼. 지금 내가 여기 읽어봤을 때는 도대체 그릴 수 있는 그림이 이거밖에 없어. 하지만 이걸 읽을 때는 또 그릴 수 있는 그림이 더 있잖아요. 그죠? 오픈 공간이 있고 전면이 있고 후면이 있고 더 자세히 나오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내가 여기서 여기까지 6m 뛴 줄 알았더니 1m 뛴 줄 알았더니 이게 과연 1.5를 띄어야 될까 1.3을 띄어야 될까 1.4를 띄어야 될까 이것들이 다 치수가 나오잖아요. 유효 치수가 나온다, 전면 길이가 나왔다, 뭐 이런 것들 나왔을 때 이것들을 틀리지 않고 해야 된다. 그래서 말이 안 되더라도 자꾸 그려서 차근차근 고쳐나가라. 여기서부터 이쪽으로 이렇게 쭉 가면서 고쳐나가면 최종적으로 앞 페이지에서 우리가 최소한 모듈에 대한 힌트가 나와줬고 그 다음에 공용공간의 구성요소가 나왔고 그 다음에 주로 채점해야 되는 주채점 사항들이 확인이 됐다는 사실, 이것들만 해도 큰 수학이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네요. 자, 다음 해설 그대로 이어갈 거니까요. 여러분 멈추지 마시고 계속해서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축사 자격시험 2023년 2회 평면 설계 첫 페이지를 이용한 문제집 프로세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